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경찰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경찰관이 저한테, 아니 여러분한테 뭔가 지시를 합니다. 멈추세요 라던가.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왜 법적인 힘이 실리는 걸까요? 그냥 경찰이니까? 아니면 무슨 엄청난 경찰 규칙집 같은 게 딱 한 권 있어서 거기다 쓰여 있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그래서 더 흥미로운데요. 경찰이 움직이는 법적인 기반은요,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셔야 해요.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핵심 단어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법원입니다. 재판하는 그 법원 아니냐고요? 아니요. 한자가 다릅니다. 근원 원자를 써서 말 그대로 법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모든 일에 법적 근거가 되는 법규나 원칙 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복잡한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려면 딱 두 개의 큰 기둥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고 글자로 딱 쓰여 있는 성문법. 그리고 두 번째는 글자로 쓰여 있진 않지만 분명히 힘을 가진 불문법. 이 두 기둥이 경찰 권한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기둥, 바로 성문법입니다. 이건 뭐 이름 그대로예요. 이룰 성의 글놀문, 글로 딱 써서 만들어진 법.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모습이죠. 자, 이 둘을 비교해보면 특징이 아주 명확해요.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죠. 명확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단점은 너무 뻣뻣하다는 거.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법이 못 따라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불문법은 굉장히 유연해요.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죠. 근데 또 단점은 기준이 좀 애매하고 모호할 수 있다는 거.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와, 이거 완전 동전의 양면 같지 않나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관계죠. 성문법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레벨은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명확한 피라미드 구조,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들, 이걸 행정부가 만드는데 명령이나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맨 아래에는 각 지역에서 만드는 자치법규가 있고요. 당연히 아래에 있는 법은 위에 있는 법을 거스를 수 없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아까 그 피라미드에서 법률 밑에 있던 명령이나 규칙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회가 법률로 큰 그림을 그려주면 행정부가 자, 이거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합시다 하고 아주 상세한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경찰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서 정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행정입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는 법규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규칙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누구를 위한 규칙이냐는 거예요. 법규 명령은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련이 있고 법적인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면 법원에 가서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행정규칙은 말 그대로 행정조직 내부형 규칙이에요. 공무원들끼리 우리 이렇게 일하자 하고 정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걸 어겨도 그냥 내부에서 징계받고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법규 명령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 위임 명령은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야, 이 세부적인 내용은 너희 행정부가 알아서 좀 정해봐 하고 아예 권한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국민의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힘이 세죠. 반면에 집행명령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단순 절차를 정하는 것뿐입니다. 새로운 권리나 의무 같은 건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행정부의 힘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막는 아주 중요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둥인 성문법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 기둥, 불문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글로 써놔도 세상 모든 일을 다 예측하고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빈틈을 메워주고 뻣뻣한 법에 유연함을 더해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불문법의 역할입니다.
불문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관습법.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건 당연히 법이지라고 믿고 따르던 관행 같은 거예요. 둘째는 판례법. 이전에 있었던 재판의 판결들이죠. 그리고 셋째는 조리.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이치, 사물의 본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변호사들이 막 옛날 판결문 찾아다니잖아요. 그게 판례가 법적인 힘을 갖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전의 판결, 즉 판례가 다음 재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아요. 물론 판사님들이 당연히 참고는 하시죠. 하지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이렇게 해! 라는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법 시스템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두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글로 쓰인 성문법 그리고 쓰이지 않은 불문법. 그럼 이 둘은 왜 같이 있어야만 할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균형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딱딱하고 명확한 규칙인 성문법이 있어서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걸 막아주고 우리 시민들은 아, 저 상황에선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죠. 동시에 부드럽고 유연한 원칙인 불문법이 있어서 법 조문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에서 진짜 정의가 뭔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절묘한 조화, 이게 바로 우리 법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경찰의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는 성문법과 필요한 재량을 허락하는 불문법, 이 둘이 엮어 만든 정교한 틀 안에서 나온다는 것. 결코 한 사람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경찰 권한의 법적 근원이 되는 두 기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론은 이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명확한 규칙과 유연한 정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이게 정말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